여러분, 제가 투자를 오랜 시간 해오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그 중에서 오랫동안 이 하락과 폭락을 반복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번 여전히 두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하락 없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바로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다가 한 번, 두 번 손실을 보면서 결국 투자를 포기해버린 지인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그만두기까지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충분히 가늠이 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이 목표한 그런 수익을 내지 못했거나 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투자를 그만하는 것인데, 사실 그 손실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 시장에서 손실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란 것에는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고 나의 자존감도, 그리고 또 미래에 찾아올 기회의 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투자를 그만하고 포기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불확실성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하락, 그 하락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공포,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존감의 무너짐, 차라리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이 외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결국 투자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지인들을 보고 있을 때면 저 또한 굉장히 많이 힘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실패는 누구든지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실패를 과정으로 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투자가 전부는 아니기에 꼭 반드시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투자를 하면서 고통받았던 순간들, 고민했던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든지, 성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성취나 자기 발전의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20대 후반에 전 재산을 잃었던 그런 경험을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투자했던 주식이 상장 폐지가 확정되는 그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차트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다시 주워서 휴대폰을 보고 또다시 절망하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 주식한다며 어떻게 돈 좀 벌었어?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실패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나 사람들을 원망을 해야만이 내가 좀 더 못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정말 내가 비참해지는 걸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이 투자라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잃어서일까요? 물론 돈을 잃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이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실패의 고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투자 실패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잃는 거지?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픈데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더 아픕니다. 투자 실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듭니다. 다시 시작해서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엔 정말 모든 걸 잃으면 어쩌지?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이면 어떡하지?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가능성까지 가로막는 느낌이 듭니다. 또
투자 실패는 고립감을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럽죠. 성공한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하면서 실패한 이야기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가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패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고 자존감 하락으로 인해 두려움이 증가합니다. 이런 자존감의 하락과 두려움의 증가로 회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회피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미래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실패가 이어진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돈을 잃고 나서 한동안 이 주식 어플을 실행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워런 버핏도 심지어 실패했습니다. 1960년대 그가 투자했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워런 버핏이 투자했을 때는 섬유 회사였어요. 사실 그 투자가 워런 버핏이 본인이 뽑는 가장 어리석었던 투자였다고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워런 버핏은 멈추지 않았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로 만들어냈죠. 레이 달리오는 어떤가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창업한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죠. 하지만 그도 1982년도에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 당시 그가 얘기를 했었죠.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만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고요. 조지 소로스는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며 빠르게 포지션을 청산하고 회복했었죠. 그들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실패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실패를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저도 모든 돈을 잃고 한참을 방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한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줬습니다. 저는 실패를 하고 늘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어느 순간 왜 누구는 돈을 벌고 왜 누구는 돈을 잃을까? 이 한마디 덕분에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공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실패와 포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실패는 결과이고 포기는 선택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포기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고 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고 포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도, 90도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약 1만 번의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10,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1만 번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손실을 봤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손실을 본 것보다 거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실패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그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서야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저는 제가 투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은 온전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제 능력이라고 착각했었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데요. 성공은 다 내 능력 덕분이고 실패는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조급한 사람이고 실패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제가 20대 후반에 1억이 넘는 돈을 지불한 진짜 수업료였던 거죠. 그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만약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냥 날린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그 돈이 아깝다거나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심 탈레브는 안티프레질에서 이런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충격을 받으면 약해지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충격을 받으면 강해진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투자자는 한 번의 손실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자는 손실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죠. 실패를 분석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저서 원칙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통 더하기 성찰은 진보다. 실패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 성찰을 더하느냐 마느냐가 진보와 퇴보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한 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회복 달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실패 후의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화가 나죠? 속상하고 부끄럽죠? 자책감도 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만 합니다. 남자가 이까짓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거 아닌가? 하면서요. 근데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더 오래 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회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해 보자고요. 나 정말 화나고 속상해. 1억이라는 돈을 날렸는데 어떻게 속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당분간은 아마 이런 기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야.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그 감정들이 조금씩 진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과 거리두기예요.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다 팔아버릴까? 아니면 여기서 더 물타기를 해볼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한 방을 노려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는 99%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멈추세요. 차트에서 눈을 떼셔야 됩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투자에서 완전히 멀어지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는 겁니다. 트레이딩 심리학의 권위자 브렛 스틸바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공통점은 손실 후 즉시 복구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요. 그만큼 손실을 본 직후에는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때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냉정하게 분석하기예요. 시간이 지나고 감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할 차례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노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투자 결정 관련해서 왜 그 종목을 샀을까?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 매수 타이밍은 적절했었나? 손절 라인은 정해놨나? 그리고 그걸 지켰나? 분산 투자를 했었나? 또는 내 투자 원칙을 지켰나? 감정 상태 관련해서는 투자할 때 내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 흥분되어 있었나? 초조했나? 아니면 불안했나? 포모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았었나? 인지 편향 관련해서는 확증 편향,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닌가? 과신 편향이 있었나? 즉 나를 너무 지나치게 믿었나? 앵커링 효과에 걸리지 않았었나? 앵커링 효과라고 하면 처음 봤던 가격에 너무 집착하진 않았나?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다 보면 스스로의 패턴이 보입니다. 제 경우에는 포모를 많이 느꼈었고 과신 편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더 큰 손실을 본 경우가 반복되었어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잘 지켜지지 않는 패턴을 알아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입니다. 추상적인 다짐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신중히 해야지 이런 거 며칠 가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충동 매수하지 않는다,
충동 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기 전 반드시 24시간 기다린다. 손절 라인은 반드시 설정해 놓고 또다시 무조건 손절한다. 한번 투자할 때 내 자산의 10%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항상 확인한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전 체크리스트도 예를 들어 보면 이 투자의 근거가 명확한가?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지 않은가?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돈인가? 손절 라인은 정했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린 건 아닌가? 이 5가지가 모두 체크가 되어야 저는 투자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투자를 시작하는 모든 체크리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본인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반복되는 실수를 막아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분석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항상 투자할 때 체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면 다음은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대부분 이 실패를 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노립니다. 이번엔 제대로 분석도 하고 이렇게 계획도 준비했으니까 잃은 돈을 빨리 만회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또다시 큰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해야 돼요. 잃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것보다 내가 과거에 돈을 잃었다면 이제는 잃지 않는 나의 습관, 패턴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수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돈부터 투자했을 때 금액이 작기 때문에 감정에 덜 흔들릴 수 있어요.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런 패턴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가 정한 원칙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큰 돈이 걸리면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이번만 어떻게 잘 해보면 하는 유혹 때문에 나의 원칙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돈으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나의 원칙들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원칙을 지켜나가니까 6개월이 되었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의 30%의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금액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나의 원칙을 세우고 나와의 약속, 손절 라인을 지키고 투자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투자를 쉬어가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런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네. 예전에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하던 나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런 자신감이 더 큰 실패가 왔을 때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서 모든 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투자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이 반드시 투자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냉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있게 되면 자책감과 외로움에 빠지기 쉽지만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실수를 간접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간접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친구가 투자를 하다가 실패했다면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다시 시도해 보면 돼,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실패하면 난 정말 바보인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이렇게 자책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자기 자비란 스스로를 친구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인간이야.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자책하는 것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위로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투자 시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죠. 그렇다고 이 투자를 포기해버리기엔 현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막막함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실패라는 것에서 대부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결국 고통으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 실패해도 정말 괜찮다고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속에 실패가 있든 성공이 있든 그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투자에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투자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를 배웠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공한 것이고 또는 그 투자의 실패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서 더 나은 투자가가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미래, 그 미래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낼지 계속 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9,000번 넘게 슛을 놓쳤고 300번 가까이 경기에서 졌으며 26번이나 결정적인 슛을 놓쳤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여러분은 몇 번 시도했고 몇 번 실패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 이유가 반드시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가장 멋진 성공의 과정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멋진 성공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자고요. 화이팅!